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러 왔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당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에 관한 법안이고요.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은 첫째로는 이제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대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자가주택,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의 공공자가주택에 대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관한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지분형 주택을 하나 추가했을 뿐이고요. 과거의 토지임대부 주택 자녀 분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토지임대부 주택의 운영을 위한 자녀 법안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제출하는 법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치솟기만 하는 집값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동산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와 집부자 특혜가 만연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청년들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이미 저와 정의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출발지인 토지부터 잡기 위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서 그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서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이 큽니다. 이제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에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입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하여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공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의 합이 50%를 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서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으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에서 70%가 시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 장사, 집 장사를 해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공주택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8%에 도달했다고 홍보합니다만, 법적 기준인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9년 기준 약 93만 호로 전체 주택의 4.3%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하방, 옥탑방 등 비주택 거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 빈곤 가구만 200만 가구 이상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하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주택으로서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명확히 재정의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합니다. 다만 공공택지의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안입니다. 이 법은 앞에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의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자가주택 논의는 무성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담은 법률은 없었기에 이번에 제가 발의하는 것입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 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 임대부 판매 조건부.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 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형 주택입니다. 이때 분양받은 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열어놓았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해서 1세대 1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환매 가격은 입주금, 전기예금의 평균 이자율,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자가주택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연기금 융자 등 재정 방안도 담았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두 법안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신개념 공공주택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무척 큽니다. 첫째, 저렴한 공공주택이 확충되므로 서민 주거가 안정됩니다. 더 이상 주거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더 이상 공공택지의 신도시 사업이 투기 열풍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주택 단지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의 혼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 등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 풍부한 문화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와 결합한 주거단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여 향후 공공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 책임이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이 두 법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택지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가 안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전향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을 시세 60에서 80%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10 내지 15%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근거로는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임을 고려한 그런 그 분양가 책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27평짜리의 신도시 공급이 4억 5천에서 6억 5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60에서 80%의 분양가는 분양 원가 기준으로는 평당 최소한 60,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원가에 비해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의한 공공자가주택 공급은 말하자면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건축비만 지불하니까 평당 500~600만 원 선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평의 기준으로 보면 한 1억에서 1억 5천 범위 내에서 적어도 본인이 원하면 평생을 자가주택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서민 주거 공급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분양조차도 3억에서 7억 가까이 되는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도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도 지금 보통 월급 생활자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자가주택은 도시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에서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범위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편리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